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송준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민식이법이 신설되었을 때 도로교통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2020년 3월경 법이 시행된 이후로 1호 적용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었는데요. 현재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까지 총 31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전부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중에 몇 개만 통과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대로 폐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31개 개정안에 대해서 그 요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청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법률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 5일에는요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8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별도로 학교 출입문부터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걸을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2일에는요 아파트 안의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포함시키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9일에는요 신호등에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왜 우리 인도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앞에 신호등에 남아있는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언제 빨간불로 바꿀죠. 바로 이 법률안은 차량을 지시하는 그 신호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자는 안입니다. 6월 19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정확히 표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6월 19일에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늘리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2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3일에는요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관계없이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5일에는요 6월 5일자와 같이 노인이 실제 많이 왕래하는 병원, 보건소, 재래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5일에는요 차량을 견인할 때 부담하는 주의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에는요 공동주택 안에서도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에는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현수막과 같은 광고물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경우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일에는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 미착용, 발광장치 미부착 시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일에는요 6월 22일에 제출된 안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명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7일에는요 긴급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신고 후 계속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막아서는 경우 그 상대방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17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통학을 위한 범위까지 확대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7월 17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이 개교 개원 예정일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완료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2일에는요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포함시키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3일에는요 긴급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신고 후 계속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막아서는 경우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건은 1년이었습니다. 7월 23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정확히 표시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제출되었네요. 7월 27일에는요 운전면허증도 주민등록증처럼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에 혈액형을 표시하여 운전자의 응급수혈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7일에는요 같은 날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도가 명백히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는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 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29일에는요. 긴급 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가중 처벌과 관련하여 긴급 활동 상황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30일에는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7월 30일 같은 날이죠. 긴급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신고 후 계속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막아서는 경우 그 상대방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에서는 1년과 2년이었습니다. 8월 5일에는요.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8월 5일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 관련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0일에는요. 5층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 내 통행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보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1일에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일시 정지하도록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많은 안 중에 실제 어떤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표시하자는 안, 긴급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신고 후 계속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막아서는 경우 그 상대방을 처벌하자는 안이 이 두 개가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